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 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해법을 두고 백과 쟁명이 시작되었지만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제재와 압박, 억지력 증강, 군사적 행동, 대화 협상, 이 네 장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운명을 건 결단의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돌팔매를 맞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길을, 평화의 길을 우리 국회가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총리 대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제재를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재로 일관했던 그 우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취해왔던 대북 정책이 조금 더 유연해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그 제재와 대화를 기본적으로 병행하는 그 정책적 기조 속에서 지금의 핵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으면은 담 밖에서 대문 안에 들리라고 대화를 외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외치는 그 조건이 따로 있고 또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총리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국제적인 현실이나 국내적인 현실로 볼 때 그것이 꼭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나 지금 우리 정부가 취했던 제재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북한의 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또 관련 핵심 기술, 장비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그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 이것은 지연시키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재의 효과는 구멍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왜 구멍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제재의 그 제약 요인들이 제재의 효과를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채택된 제재 결의가 9번째 결의입니다만은 강력한 그 전방위 압박으로 들어간 결의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270호에서부터 시작해서 2321, 그리고 오늘 채택된 그야말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제재가 채택된 것은 작년 초에서부터이기 때문에 그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효과를 더욱더 도출해내기 위해서 매번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채택된 결의는 기존의 그 제재를 더욱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재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요컨대 실효적 효과는 ICBM의 개발 시한이 7년에서 8년 정도로 예측되었을 때
그것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이런 그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ICBM의 개발은 목전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실효적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유엔 결의로 채택된 그 제재의 내용 검토하셨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대북 유류 제공을 제한하고요. 또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이른바 원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그 시도인데요. 그 400만 배럴 이내로 제한하기로 되었죠. 400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원유 공급은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을 시켰고요. 정제유의 수준을 반으로 감축시키는 정제유가 지금까지 한 550배럴 배럴이 톤수로 하면은 좀 숫자가 달라집니다만 1톤이 7배럴입니다. 네, 550배럴에서 200배럴로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원유, 정제유를 다 따졌을 때 한 30% 삭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은 대략 지금 60만 톤 정도 될 텐데요.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1년간 원유 수입을 측정하니까 대략 50만 톤에서 60만 톤 정도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그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그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어도 2, 3년 내에 그들이 국제사회 압박에 못 이겨서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도 이것에 쉽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들로 작용하고 있고 북의 경제의 내구성 이런 것들도 2, 3년 이내에 북의 핵과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 정책을 변경시키는 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 미사일을 개발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이번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요소 그리고 더욱더 강화된 제재 결의가 요소를 담은 신규 결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그 제재는 그 결의 채택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재의 이행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국제사회 그 단합된 북핵 불용 입장이라는 그런 어떤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 채택된 제재를 국제사회가 한 방향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제재의 효과가 그런 어떤 거두는 것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국제사회의 그 제재와 압박의 공조를 취하는 것은 뭐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 3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대화를 위한, 협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의 기조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다. 그렇지만 비핵화를 향한 그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의 그런 어떤 방향 변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안보리 결의 위반은 물론 비확산 체제를 계속 위반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을 계속 지속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최소한의 태도 변화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야 그런 대화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런 그 태도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보인다 하면은 저희는 얼마든지 대화의 문을 열려 있고 또 대화에 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안보리 결의로 인한 제재 압박뿐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그 대통령께서 그 레드라인을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의 엄중함을 말씀하신 거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그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ICBM, 핵탄두 이거는 이제 우리 국제사회 모두의 위협이 되는 거다. 한반도에 있는 우리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더 이상의 도발은 용납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안보리 제재도 추가적으로 더 채택하고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그런 어떤 제재, 경제적인 제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 시절에 윤병세 장관보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장관에게 더 기대하는 것은 강경화 장관께서 국제 무대에서 다자 외교를 통해서 쌓은 그 경험, 그것을 통해서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대화를 실질적으로 대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장관의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장관께서 지난 정부의 윤병세 장관이 했던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 넘어서 본인이 가진 외교 무대의 역량으로 실제로 대화의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다자 외교의 역량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국방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의 핵미사일이 거의 완성 직전의 단계까지 갔다. 이런 시점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시키는 건 우리한테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삼축 체계 이것이 굉장히 유력한 대안으로 와 있는데요. 다른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킬체인보다는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의미에서 KAMD나 KMPR로 정책적인 중심을 이동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AMD와 KMPR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적의 그 중요한 표적을 타격할 때는 킬체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균형 있게 지금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초연료 장착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SLBM 같은 것들이 작동하면은 취약하다 이런 지적 때문에 킬체인의 한계 혹은 무용론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KAMD는 킬체인은 무용론이 아니고요. KAMD는 날라오는 유도탄에 대해서 한 발대 한 발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소요가 되지만 킬체인은 표적이 있는 곳에 정확히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적인 무기 체계로 보고 균형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임시 조치입니까? 아니면 항구적 조치입니까? 지금 임시 조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생략된 행정적 절차, 정치적 절차 이런 것들을 밟는 과정에 대해서 정부는 변함없이 진행할 겁니까? 예, 지금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정식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한 다음에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와 국민의 의견은 저희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마치고 확인된 다음에 국회에 보고드리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관 아까 대답 과정에서 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좀 불명료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 전술핵 도입 문제는 인용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제 설정 수준이었습니까? 인용 수준이 아니고 제가 희망하는 것은 전술핵 아니 네.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인용한 것입니까? 인용한 아니면은 정식 의제로 인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방위에서 언급했던 일반적 검토에 국방위에서도 검토하겠다 한 것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검토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수용적인 이런 의사가 반영된 검토를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은 검토해야 된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술핵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수용적 측면도 아닙니다. 반영된 검토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라. 예. 네. 좋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 뵙겠습니다.
국방장관의 대답에 이어서 우리 정부의 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는 변함없는 저희들의 정책 목표이고요. 핵 공유건 전술핵 재배치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적 핵무장은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옆집에서 장독 깨서 시끄럽다고 자기 집에 장독도 깨는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핵도미노를 초래해서 한반도에 심각한 긴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술핵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전술핵의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입장도 저는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술핵에 대해서는 NBC도 그 전술핵 배치를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기존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대한 개념인 확장 억제로 억지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핵으로부터의 공포, 그것에 맞는 군사적 균형, 저는 그것은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과의 그 전략 자산의 공유, 핵우산의 지원,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갈 때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부담 그것만 증가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정책인 것 같다, 이런 측면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하는 것 외에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군사적 행동입니다. 이것은 총리 아시겠지만 전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혹은 타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과 관련해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군사적 행동 또는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옵션도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8.15 때 대통령께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딱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를 믿겠습니다. 총리가 이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행동, 전쟁으로 치달할 수 있는 이 위기는 막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명감 있게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시키는 문제라든가 또 제재와 압박을 증강시키는 문제, 이런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자체로 지금 코앞으로 닥쳐온 북의 핵과 미사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는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고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국제적인 지도자들 그 누구든 김정은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외국 인사는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하고 농구선수 로드만 이외에는 보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좀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또 북한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든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노력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현재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세도 지금처럼 딱 고정돼서 고착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대화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은 곧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총리 들어가시고 통일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것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병행된 겁니까? 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장관이 보시기에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북한이 최근에 핵실험도 하고 연이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응하는 제재와 압박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대화를 제기하는 것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상황, 그런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제재와 압박 자체도 그 목적은 협상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협상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협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조만간 북미 간의 핵 협상이 본격화되거나 아니면 핵 긴장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이런 고착 국면으로 결판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도 시진핑 2기가 시작되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멀지 않아 우리가 그 협상 국면이 조성된 가능성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견해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대화해야 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세력. 감사합니다. 이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